대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영작 박사님 공연을 듣고 싶어서 또 사무실로 이렇게 불원천리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개성공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개성공단이야 방법이 없는 거죠. 닫아야죠. 닫는 것밖에는 닫는 방법이 거 없다. 외에는 방법이 없는 네.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요.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7.4 공동성명으로 7.4 공동성명으로 평화 공조의 네. 그 근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나무에서 이제 꽃이 펴 있는, 말하자면 꽃꽂이 같이 심었는데 얘 뿌리가 뻗지가 않은 거예요. 지난 네. 40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뿌리가 뻗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비유로 말을 하자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뿌리도 있고 물도 있고 어느 정도 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토양이 신통치 않아 가지고 뿌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했는데 야당은 뭐 70년대 반공 연설로 회귀한 것 같다 이런 논평을 했네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이게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남북 공조, 평화 공조라는 어떤 그 원칙, 원칙에 네. 아니 그런 나무를 심어놨어요. 네. 나무를 7.4 공동성명회에서 심고 그것이 이제 그동안 자라가면서 자라가면서 뭐 전두환, 노태우, 그다음에 김영삼 거쳐서 DJ 가면서 이 햇볕 정책까지 나오고 지금 통일 대박이다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이 나무가 뿌리가 부실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무 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나무를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어차피 죽은 나무니까. 네, 죽은 네. 나무니까. 네.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뭐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뭐 일을 저질렀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근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네. 얘기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내가 어저께도 TV에 나가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지상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또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론자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신봉자예요. 그래서 이 DJ가 6.25를 거치고 이승만 정권을 거치고 또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이분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상대방을 이용을 한다. 네. 자기 그 존립의 정당성을 위해서.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글쎄요. 네. 아무튼 뭐 공상을 위해서 네. 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가지고는 절대로 뭐가 될 수가 없다. 민주주의가 도저히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화 공존 체제를 가져가서 서로 위협하지 않고 서로 평화스럽게 살다 보면 남한은 남한대로 민주주의가 발전할 네.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체제를 갖춰갈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통일할 수도 있겠다. 이게 DJ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DJ가 이 남북 관계를 보는 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시각으로 본 것이지 평화나 통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평화나 통일이라는 것은 그 부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개성공단도 생겨난 거고 그 이후에
남북 간의 그 평화 제스처가 생겼지만 그러면서 이 남북 관계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러면서 남북 관계의 뿌리는 계속 썩어간 거예요. 죽어가고 썩어간 거고 DJ는 그걸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 또는 살려보려고 애를 썼을 가능성도 네. 있겠고 그래서 DJ는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면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우리가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북한이 핵폭탄을 4번씩이나 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쏴대고 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남북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면은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아니 DJ가 살아 있었다면 네, 그런 판단을 했을 거고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에 절대 반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하면요. 네. 나는 미국에서 DJ가 85년도에 귀국하셨잖아요. 네. 85년도에 귀국해가지고 내가 DJ가 대통령 될 때까지 97년 12년 동안을 나는 미국에서 DJ 일을 했어요. DJ 일을 했는데 내가 DJ하고 뭐 전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뭐 한 3-4번 나와서 DJ 만나고 가고 DJ의 이제 책 같은 거 읽고 하면서 DJ 생각이 뭐라는 거고 나는 DJ의 원칙을 이해를 해가지고 그 원칙에 의해서 미국에서 항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DJ의 원칙이 뭐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DJ의 원칙은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고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거지 이 민주주의가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DJ의 말하자면 측근이라든지 DJ 후계자라는 사람들이 DJ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DJ의 정신을 이해했다고 하면은 DJ의 원칙을. 네, DJ의 원칙을 이해했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전불사. 네. 뭐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나가야 맞는 것이다. 네, 이런 그 말씀이시네요. DJ의 원칙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그 연평 대전 때도 DJ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때 행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군인들 죽었잖아요. 우리 군인들도. 물론 뭐 나중에 DJ가 뭐 거기 장례식에 참여 안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뭐 섭섭해하는 사람들은 많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정치적인 제스처고 그걸로 인해서 남북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나는 이미 DJ가 대통령 되고 나서는 내가 DJ와 이렇게 가깝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나 나는 적어도 1900 내가 83년도 85년도 그때는 DJ를 옆에서 가까이 모시고 그러면서 보고 배운 DJ 그리고 그동안 DJ 그 대통령 선거 전략을 만들어 가면서 보고 배운 DJ에 의하면은 DJ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DJ가 옳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는 저도 뭐 추호에 뭐 의심이 없습니다만 네. DJ의 발언 중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만약 그건 북한이 속은 핵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DJ 원칙이 있고 하나는 DJ를 북한에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DJ가 이 북한은 DJ만 속인 게 아니에요. 미국과 1994년도에 제네바에서 어그리먼트를 했잖아요. 네. 제네바 합의. 네, 제네바 합의를 할 때 전 세계를 속인 겁니다. DJ만 속은 게 아니에요. 클린턴도 속았고 미 국무성도 속았고 모든 사람이 다 속은 거예요. 육자회담, 경수로 건설 이런 것들이 그거 결국 다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DJ가 속았다. 그러면 어리석은 것이지 속은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고 속인 사람이 나쁜 거고. 예? 그렇지만 DJ의 원칙은 속은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DJ 원칙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평화가 필요 조건이라고 봤던 것 뿐이에요. 예. DJ 정도 경륜 있는 정치가가 속아 넘어갔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물론 전 세계가 다 속았습니다. 나중에 네. 크리스토퍼 힐 같은 경우는 국제 무대에서 김정힐이라는 반조롱조의 야유를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사람의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쁠 수가 있겠느냐는 것을 믿지 않았겠죠.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인데 그래도 그거는 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좀 DJ의 원칙을만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시면은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네. 아주 강력한 반발에 준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2013년도에 북한에서 폐쇄했을 때는 그런 반발 안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4개월인가 네, 5개월 네, 네. 북한이 일방적으로 네, 셧다운 했었죠. 그랬을 때 야당에서 뭐라 그랬나요? 아무 말 안 했죠. 네, 별로 기억나는 발언이 네, 없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북한이 하는 건 다 옳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아니, 그 사람들이 개성공단 폐쇄했을 때는 아무 소리 없었잖아요. 북한이 폐쇄했을 때는 별 얘기가 없었죠. 네, 별로. 네. 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별로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고 우리 정권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뭐 전쟁하자는 거냐. 네. 그러니까 2010년에 그때 연평도 사건인가요? 그때 전쟁하자는 거냐, 전쟁이냐 평화나 해가지고 지방선거 재미봤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천안함, 네, 천안함인가. 폭침, 네. 폭침.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또 때리면은 또 쟤네들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서 또 밀린다. 그러니까 그 야당이 전쟁이냐 평화냐를 해가지고 북한을 더 기고만장하게 하는 거고 남한을 더 곤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외관계, 특히 대북 문제에서 우리나라 경우에 여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북 문제에 관한 여야가 첨예하게 아주 그러니까 대립하는 형국입니다.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더불어민주당 또 뿐만 아니고 국민의당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국방이라는 것이 뭐고 그러면은 전쟁 그 부모들을 병사의 부모들을 생각해라. 그럼 왜 국방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네. 전쟁이냐 또 전쟁하자는 거냐? 그럼 항복하자는 얘기냐? 그렇게 그렇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냐 평화냐가 아니라 전쟁이냐 평화, 불쪽이냐. 그렇죠. 네. 항복하자는 거냐. 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1년에 매해 많은 돈을 써가면서 그냥 휴전선 다 열어놓고 네 마음대로 와서 가져가라. 가져갈 거 가져가고 사람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우리 항복한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라 그래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 항복하면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항복하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하는 얘기가 우리 항복하자는 거냐? 그냥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항복하자.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전쟁 안 할 거면 뭐하러 군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 있는 정치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책임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래요. 북한이 가장 바라는 북한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뭐를 기다리고 네. 있냐고요? 노무현 같은 대통령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1차 핵실험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또 북한에 가서 2007년에 김정일이 악수했고 물론 돈도 퍼줬겠죠. 네? 그러니까 뭐 핵실험을 하건 뭐를 하건 그냥 헬렐레 하고 가서 북한에 가서 악수하고 오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의 자위적 수단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김정일을 만나서는 국제 무대에 가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직접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북한이 기다리는 거는 노무현의 아바타를 차기 대통령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럼 그 노무현의 아바타가 누구냐? 내가 뭐 문재인 대표가
노무현과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북한에 가서 북한 퍼주고 또 그럴 거냐, 또 안철수가 그럴 거냐,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분들이 그런 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나 분명한 건 이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1948년도에 소련군이 12월에 북한에서 철수를 했어요. 네. 그리고 1949년 5월에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6.25가 났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계산은 이게 미군이 나갔으니까 에치슨 라인도 그어졌으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도 나갔다가 전쟁이 벌어지니까 아차하고 다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972년도에 월남하고 월맹 노스비에트남이죠. 네. 노스비에트남하고 미국하고 제네바에서 평화 협상을 맺었어요. 네. 평화 협상을 1972년도에 맺고 1973년도에 그 비에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키신저 레둑토 그렇죠. 회담. 네. 그리고 1975년도에 노스 비에트남이 무력 통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걸 이렇게 봤을 때 이 평화 협상을 할 때도 노스 비에트남은 월남을 무력 통일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어요.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과 평화 협상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통일 준비를 했어요. 무력 통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74년도에 미군 철수하고 2년 후에 통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돌아가는 작태는 뭐냐? 지금 핵무기가 있잖아요. 북한에 핵무기를. 지금 그런데 이 북한에서 뭐래요? 평화협정 계속 맺자 그러죠. 또 우리나라 종북 좌파들이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종북 좌파들이 평화협정 맺자 그러나요? 평화협정보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네, 많이 네, 하죠. 평화협정 맺자 네. 그런지 내가 지금 그걸 내가 언론에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확인해주는 언론을 찾지를 못했는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계속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죠. 네. 네. 그러면은 평화협정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이 물러나야죠. 그렇죠. 네. 미군 물러나면은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물러나고 평화협정 맺고 미국 물러나고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이제 심한 전력상의 불균형이 생기죠.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든지 네. 남한을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 종북 좌파들이 우리 항복합시다. 평화를 위해서 항복합시다. 그럴 때 문재인 대표가 무슨 말 할지 내가 좀 궁금해요. 그런 사태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래도 또 남한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요, 여기서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하는 거는 그런 사태에서 뭐라 그럴지는 그분이 양식 있는 분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말해 줄 거라고 믿고요. 중요한 거는 북한은 3대에 걸쳐서 단 한 번도 무력 통일의 꿈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공연하게 무력 통일의 꿈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1948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다. 네. 북한은 불법 정권이다. 불법 정권은 그는 없어져야 될, 괴멸돼야 될 네. 정권이죠. 그 체제를 1960년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도 한 10여 년 그 구조가 네. 논조가 그 기조가 계속이 됐어요. 그러는 동안에 정말 그 남북 간의 갈등이 많았죠. 김신조가 내려오는가 하면 푸에블레오 납치 사건도 생기고 미국 스파이 비행기 그것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건 조금 나중이지만요. 그러면서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지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의 내가 통일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1970년 8월 15일 날
북한과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자. 네.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런 제안을 했고 2년 후에 7.4 공동성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의의 경쟁을 하자 또 남북 7.4 공동성명에 나온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북한을 불법 조건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조가 이승만 대통령에서 완전히 기조가 박정희 대통령에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거 유신의 정당화니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이크로 뭐 중요한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 남북 대결에서 남북 공조로 간 거란 말이에요. 남북 공조라는 틀 속에서 남북 공조라는 틀 속에서 햇볕 정책도 나온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도 나온 거고 그런데 남북 공조라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쪽은 계속 거기다 독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핵무기 개발하고 기회만 있으면 도발하고 유도탄 뭐 장거리 유도탄 개발하고 또 뭐 조그만 기회만 있으면 뭐 천안함이라든지 뭐 또는 연평도라든지 지난번에 그 금강산 관광제세란 일이라든지 또는 지난번에 목침지뢰 사건이라든지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을 하면서 남북 공조라는 그 나무에 독을 계속 뿌린 거예요. 그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시작한 남북 공조라는 거는 실패한 거구나. 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뭐 DJ가 햇볕 정책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거 이전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공조 체제를 완전히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DJ의 햇볕 정책을 버리는 그런 그 무도한 게 어디 있느냐는 게 야당들의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곁가지 얘기예요. 곁가지. 네. 그건 곁가지 얘기. 곁가지죠. 네. 남북 공조라는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 하나 금강산 가지 하나가 남북 이산 가족 또 그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 그 중에 여러 곁가지가 나왔는데 이 나무가 썩어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북한은 계속 독을 줘가지고 그 나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신히 그냥 나무 가지처럼 형태만 보이고 있는 게 개성공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무가 다 죽어가지고 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걸 보고 숭배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남북 공조라는 건 실패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시작한 남북 공조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네. 결국 그거를 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이거는 DJ의 평화 햇볕 정책을 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남북 공조라는 커다란 틀을 이건 안 되겠다라고 버린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과감한 결정이고 또 그걸 보면은 남북 관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나 동시에 DJ로 봐서는 지금 대한민국 완전히 민주화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완전히 민주화됐으니까 오히려 지금 이 북한의 핵무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DJ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희호 여사께서 좀 이렇게 한마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사는 그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전혀 정치 개입을 안 하시는. 네. 정치적인 생각은 어느 분보다도 분명하시지만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혜호 여사는 이혜호 여사대로의 자기 생각 있겠죠. 그건 내가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고 분명한 거는 이 개성공단 또는 지금 남북 공조라는 그 나무를
박정희 대통령이 심어놨고 그것이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게 다 지금 북한이 뿌린 독 때문에 다 죽어버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평화 공조라는 그 커다란 틀은 기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남북 파라다임 공조가 아니라 시프트예요. 완전히 뭐 파라다임 시프트 파라다임 전제가 시프트.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네. 과거에 이게 저 남북 대결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뺑 돌아서 남북 공조였단 네. 말이에요. 다시 돌아서 남북 대결로 간 남북 거예요. 대결로 간 거다. 이제 네, 네. 북한이 무너질 때까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뭐 뭐 조금 글쎄 뭐 확대 내가 해석을 하자면, 네.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파라다임이 180도 변한 거예요. 남북 대결에서 남북 공조로 갔다 다시 남북 대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주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분들은 뭐 세월호에 그러니까 준해서 과거에요. 보상해달라. 뭐 글쎄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요. 세월호는 정말 그건 떼거지 써가지고 온 거니까 뭐 그 사람들 또 그 기업 그거 해주라고 또 야당이 해가지고 무슨 뭐 할지 내가 네. 또 뭐 제야가 거의 끼어들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세월호 그 특별법은 잘못된 거고요. 네. 근데 다시 또 특별법을 만든다. 그것도 잘못되는 거고. 그러나 이건 있어요. 과거에 농가 부채 탕감이라는 게 있었죠. 아, 그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 공약으로 네. 그래가지고 결국 뭐 평화민주당 당시에 근데 공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농촌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농가 부채 탕감해서 탕감 많이 해줬지만 그래도 계속 빚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논리가 뭐였었나 하면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희생을 당했으니까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농가 부채 탕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이제 이런 거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좌파들 또는 뭐 더민주나 그런 데서 그럼 개성공단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 예산이 통과되려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딜레마. 논리적 모순이 좀 있는 거네요.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그 개성공단 입주 회의에서는 모든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있으니까요. 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잘못된 정책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물론 박정희 대통령에서 시작됐다고도 얘기를 경광부회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 개성공단을 시작한 그 정책, 네.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희생자는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논리는 되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논리에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개성공단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뭐 큰 고민일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아주 명쾌하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해서 마지막 남았던 나무의 틀, 공조라는 틀을 다 깨버린 거죠. 네. 근데 이 공조라는 나무에다가 우리는 계속 돈도 심고 비료도 주고 그랬는데 북한에서 계속 독을 분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죽은 거죠. 결국 책임은 북한 당국에게 있다. 당연히 북한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패러다임 쉬프트 곰곰이 좀 씹어봐야 될, 숙고해봐야 될 단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은 다시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불법 정권이라는 파라다임으로 도로 가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역시 북한은 지구상에서 빨리 사라져야 할 인류의 공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